안녕하세요. 불륜과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55세 성우 씨가 겪은 믿을 수 없는 배신의 이야기인데요. 재혼한 아내가 투자 사기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남편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년 동안 회사 살림을 맡겨왔던 회계사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던 악랄한 음모의 전말입니다. 평산읍 환경특구 개발이라는 가짜 투자, 사채업자와의 이상한 친분, 그리고 모텔에서 발각된 불륜까지 한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이 실화 속에서 과연 성우 씨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을까요? 그리고 욕망에 눈이 먼 가해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재혼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만큼 아픈 것도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현실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배신, 그 아픈 진실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성우 씨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전기설비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자였습니다. 55세인 그는 20대 때 시작한 사업을 30년 넘게 키워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한 작은 가게였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 덕분에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아픔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경험했고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박서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8세인 서진 씨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기는 했지만 다정하고 상냥한 성격의 살림솜씨까지 뛰어났습니다. 성우 씨는 서진 씨와 함께 있으면 오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진 씨는 성우 씨의 회사 일에도 관심을 보이며 응원해 주었고 집안 살림도 알뜰하게 꾸려갔습니다. 성우 씨는 이제야 진짜 가정을 이룬 것 같다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 씨가 갑자기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후 준비를 위해 좀 알아보자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충북 평산읍 아세요? 거기 환경특구 개발이 확정됐대요. 도로가 뚫리고 공장 단지가 들어오면 땅값이 20배까지 뛴다는데 지금이 기회래요. 서진 씨는 어디선가 얻었다는 투자 정보를 가져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A사 용지에 정리된 개발 계획서와 예상 수익률, 그리고 현재 토지 가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래요.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몇 배는 벌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성우 씨는 찜찜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에도 아내는 비슷한 확실한 투자 이야기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때는 제주도 땅 투자였는데 3천만 원을 투자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기임이 밝혀져 겨우 손실을 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서진 씨는 절대 확실한 정보라고 확신했었는데 알고 보니 전형적인 토지 투자 사기였습니다. 다행히 성우 씨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큰 손실은 피했지만 그 일 이후로
아내의 투자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진 씨가 가져온 자료들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성우 씨의 오랜 사업 경험상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정부 발표도 없었는데 어떻게 민간에서 이런 정보를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더구나 환경특구 같은 큰 개발 사업은 보통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되는데 갑자기 확정이라니 이상했습니다. 성우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사기에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성우 씨는 아내 몰래 사설 정보조사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내분께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혹시 또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것 같아서요. 조사원은 성우 씨의 사정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년층을 타깃으로 한 투자 사기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장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차량용 방향제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된 감시 장비였습니다. 이걸 아내분 차에 설치하세요. 움직임을 추적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 관련 서류들도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드릴게요. 성우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를 감시해야 한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우 씨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밝혀질 진실이 단순한 투자 사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서진 씨는 투자 관계자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성우 씨가 몰래 설치한 추적 장치 덕분에 조사팀은 서진 씨의 행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그럴듯한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2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15층에 위치한 곳으로 간판에는 주한국 환경개발공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제대로 된 회사 같았습니다. 조사원들이 미리 잠복해서 관찰한 결과 서진 씨가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년 남성 2명이 각종 서류와 지도, 그리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 여사님, 여기 보세요. 환경특구 지정이 확정된 공식 문서입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발행한 거라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특별한 루트를 통해 입수한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서류에는 정말로 환경부 도장이 찍혀 있었고 평산읍 일대의 상세한 개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쪽에는 연구시설, 저쪽에는 물류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되고 KTX 역사도 신설될 계획이에요. 서류들은 정말 그럴싸했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 양식과 도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밀 정보는 오래 숨겨둘 수 없어요. 아마 다음 달쯤에는 공개될 텐데 그때가 되면 땅값이 폭등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정보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박 여사님이 워낙 성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소개를 받아서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투자 금액도 최소 5천만 원은 되어야 좋은 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즉시 이들의 신원과 제공한 서류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 해당 개발 계획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평산읍 환경특구 개발 계획이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혹시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나요? 다음으로는 서류에 적힌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정보도 조회해보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주한국환경개발공사라는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 사무실은 하루 단위로 임대할 수 있는 가장 오피스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정장과 명함, 회사 로고까지 모두 하루짜리 연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산읍 현지 조사 결과였습니다. 조사원이 직접 평산읍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을 만나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은 환경특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개발 계획이요? 여기는 농촌 지역이라 그런 큰 개발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면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특구요? 그런 계획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혹시 다른 지역과 혼동하신 것 아닌가요? 조사원은 성우 씨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만난 사람들은 전문 사기꾼들입니다. 완벽하게 짜인 조직적 범죄예요. 서류는 모두 정교한 위조품이고 회사도 가짜, 공무원도 모두 연기자들입니다. 성우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속은 거네요? 빨리 알려줘야겠어요. 하지만 조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원이 지적한 이상한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보통 투자 사기는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데 이들은 아직 서진 씨에게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 계약서를 준비해 오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성우 씨가 물었습니다. 조사원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때 조사원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 타겟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서진 씨가 투자 미팅을 마치고 나온 후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시내의 다른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남성과 만날 예정이라는 사실을 조사팀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 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핸드백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서진 씨가 남편 몰래 사채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성우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자율이 월 5%나 되었습니다. 1년이면 60%가 넘는 엄청난 고금리였습니다. 사채업자의 이름은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고 연락처와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 씨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서진 씨는 당황하면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투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환경특구 투자는 정말 확실한 건데 계약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빌렸어요. 1년만 버티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채업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성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김철수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안 보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채업자들은 이자에 목을 매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월 5%라는 고금리로 빌려준 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망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사기꾼들에게 당한 건 아닐까요? 서진 씨는 점점 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갚죠? 원금은 또 어떻게 하고요? 성우 씨는 조사팀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사채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람이 또 다른 사기에 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채업자까지 사기꾼이라면 정말 큰일인데요. 조사팀은 김철수라는 이름과 계약서에 적힌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의 추적 끝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수는 멀쩡히 살아 있었고 시내의 한 고급 식당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전혀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여유롭게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라기보다는 성공한 사업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사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서진 씨가 그 식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조사원들은 서진 씨가 김철수를 찾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직접 만나서 이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 오빠, 오늘은 연락 좀 받지 그래요? 남편이 의심할 뻔했잖아요. 서진 씨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미안해 자기야. 요즘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지난번에 준 목걸이 어쩜 그렇게 예뻐? 정말 잘 어울리더라. 고마워요. 그런데 남편이 계약서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서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계획대로 하면 돼. 아직 시간 있잖아. 김철수가 안심시켰습니다.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조사원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둘은 단순한 채권자 마이너스 채무자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요. 더욱이 서진 씨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의심할 뻔했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사팀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사는 언제 만날 거야?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만날 예정이에요. 계획 점검도 해야 하고. 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실수하면 안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능할까요? 위장 이혼까지 해야 한다니. 당연히 가능해. 내가 언제 틀린 적 있어? 그 남편은 너무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할 거야. 이 대화를 모두 녹음한 조사원은 즉시 성우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성우 씨는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사채도 가짜라는 말인가요? 도대체 내 아내가 왜 이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계사라는 건 설마 우리 회사 윤호 말인가요? 조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사채는 빌미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장이혼이라는 건 뭔가요? 성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한 가짜 이혼을 말합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 서류를 내고 재산을 나눈 다음
나중에 다시 합치는 방법이에요. 보통 세금을 피하거나 채무를 회피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성우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회계사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죠.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직 성급한 판단은 이릅니다. 조사원이 성우 씨를 진정시켰지만 이미 성우 씨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서진 씨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 씨는 성우 씨에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쇼핑하러 간다며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아니라 시외각의 조용한 모텔 단지였습니다. 조사원들이 멀리서 숨어 지켜보는 가운데 서진 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다시 고치고 향수도 뿌리며 만날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 10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을 본 순간 조사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성우 씨의 회계사 강윤호 씨였습니다. 42세인 윤호 씨는 6년 넘게 성우 씨의 회사 회계를 담당해왔던 믿음직한 파트너였습니다. 성우 씨는 그를 거의 가족처럼 신뢰하며 회사의 모든 재정 상황을 맡겨왔습니다. 월급 관리부터 세금 신고, 대출 업무까지 모든 것을 윤호 씨가 담당했습니다. 윤호 씨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성우 씨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없으면 우리 회사 운영이 안 되라고 성우 씨가 늘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성우 씨의 아내와 모텔에서 만나는 것일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안아주며 입을 맞췄습니다. 완전히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텔 카운터에서 방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조사팀은 고성능 청음 장비를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온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좀 뜨겁게 해줘. 요즘 그 영감 상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서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그 영감 때문에 짜증나. 매일 회계장부 들고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빨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윤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채 연극은 어떻게 됐어?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철수 오빠가 잘해줬어. 남편이 의심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계획대로 위장이혼을 하라고 설득해.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를 먼저 가져오면 증여세도 안 내고 깨끗하게 넘어와. 그 다음엔 어떻게 해? 그 다음엔 간단해. 그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돼. 어차피 나이 차이도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죽잖아. 그럼 전 재산이 다 내 거야. 근데 그 인간이 생각보다 건강해서 오래 버틸 것 같은데. 이러다 내가 먼저 늙어 죽겠어. 걱정 마. 스트레스 많이 주면 빨리 늙어. 나중에 혈압약이라도 바꿔치기 하든지. 이 대화를 들은 조사원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성우 씨를 상대로 한 치밀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 장부는 어떻게 할 거야? 서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준비해뒀어. 가짜 부채를 만들어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제 자산은 4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어.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제외시킬 수 있어. 정말 대단해. 역시 회계사라 그런지 머리가 좋네. 당연하지.
6년 동안 그 영감 회계를 봐주면서 모든 걸 파악해뒀어. 부동산부터 예금, 보험, 주식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 두 사람은 성우 씨의 전 재산을 훔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뒀었습니다. 투자 사기도 사채 문제도 모두 성우 씨를 위장이혼으로 몰아넣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 사기는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윤호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더 하고 그 다음에 큰 손실이 났다고 울면서 들어갈 거야. 그럼 남편이 위장이혼을 제안할 거야. 빚을 내 이름으로 돌리고 이혼하자고 말이야. 완벽하네. 그럼 아파트랑 예금은 이혼 과정에서 내가 가져가고 회사 자산은 내가 처리했으니까 깔끔하게 나눠 가지는 거다. 조사원들은 즉시 이 모든 대화를 성우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영상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증거를 본 성우 씨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호가 그놈이 내 회사 살림을 다 봐주던 놈인데 성우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6년 동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며 믿었던 놈이 성우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내의 불륜도 충격이었지만 오랫동안 신뢰해온 회계사가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원은 성우 씨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법적 대응을